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오늘은 설문의자로 배우는 글씨 쓰기 네 번째 시간. 물론 다른 영상에 비해 재미는 없지만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인기 있는 영상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만 쓰는 법을 알고 싶으신 몇몇 분들을 위해 시간을 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그러니 소중하게 봐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 예고드린 대로 생애 주기에 대한 글자들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관련된 글자들을 알아볼 건데요.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생애라는 뜻부터 알아볼까요? 생은 날 생으로 우리가 잘 아는 글자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애는 물가애라고 하는데 땅의 끝을 의미하는 글자예요. 형성자라고 하지만 물수와 언덕 애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물이 만난 땅의 끝을 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애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생애는 처음과 끝을 나타내는 말로 한평생, 우리 일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내용으로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마치 땅에서 풀이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이렇게 변해서 이 글자는 날생이라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정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죠. 이 글자 정성 들였으면 이렇습니다. 이번엔 정삼각형을 그립니다. 꼭 정삼각형일 필요는 없어요. 상단 30% 지점에서 삐침을 그어주고 가로획을 삼각형 너비만큼, 그리고 아래 가로획은 허리라고 생각하고 조금 짧게, 이제 세로획은 삼각형 꼭지점에서 밑변까지 내려주고 마지막 가로획은 밑변을 따라 쫙. 쉽죠? 빠르게 다시 한번 쓰면 이래요. 연습하시면 다 됩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난 우리는 아이로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는 건 머리는 크고 몸은 작은 아이 아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머리가 다치지 않아서 모든 지식을 흡수하기 위해 머리가 열려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죠. 이거 쓰기는 좀 애매한데 머리 반, 다리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쓰면 됩니다. 머리가 열려 있어야 하는 점에 주의해 주세요. 우리는 자라면서 머리가 다치게 됩니다. 나이가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든 사람을 우린 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글자가 형이 된 겁니다. 보세요. 머리가 다쳐 있어요. 이건 쓰기 어렵지는 않은데 나이가 들면서 머리 비율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건 머리 부분을 살짝 작게 써주시면 예쁩니다. 이렇게요. 형으로 살았던 우리가 더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예전엔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길었다는 건 나이가 많다는 뜻이 되죠. 그렇죠? 이 글자는 이렇게 머리가 긴 사람을 본뜬 글자입니다. 이게 바로 길장이란 글자인데요. 머리가 길어서 길장인데 아까 말한 대로 나이가 든 거죠. 그래서 어른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교장, 대장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길장자를 어른스럽게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정사각형 두 개를 쌓아 올린 직사각형에서 씁니다. 먼저 세로획을 그 안에 넣고 가로획 세 개를 연달아 그어주고 네 번째 가로획은 길게 그어줍니다. 이제 다리 부분은 아래 네모 바깥을 따라 그어주세요. 짧은 삐침과 파임으로 마무리됩니다. 자주 연습해 주세요. 이제 어른이 된 우리는 또 나이를 먹습니다. 머리는 길 대로 길었겠죠. 힘들어서 지팡이도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의 글자는 늙을 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흑토와 긴 삐침은 긴 머리카락을, 그리고 밑에 있는 비수 비는 굽은 지팡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원래 늙을 로자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지금은 이 글자를 생각할 고라고 부르고 있죠. 고와 로는
원래 같은 뜻입니다. 나이가 많아 머리가 길었고 지팡이도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듦과 생각이 많음으로 나뉘었을 뿐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제사를 지낼 때 지방에서 현고 학생 부군 신위 할 때 현고의 고가 아버지, 어르신을 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늙을 노는 비수 비의 위치가 참 중요한데요. 오른쪽으로 붙으면 글자가 왼쪽으로 기운 모습이 되고요. 왼쪽으로 붙으면 글자가 길어지죠. 그래서 비수 비는 중앙에서 살짝 왼쪽에서 시작해주면 멋진 어르신으로 탄생합니다. 이제 물가에 다 와갑니다. 생에서 시작해서 애로 마감을 할 때가 왔는데요. 우선 애를 다시 볼까요? 물수가 있고 언덕애가 만났습니다. 언덕애는 벼락 밑에 흙이 쌓인 모습을 본뜬 거죠. 그래서 물과 언덕이 만나는 곳, 물가애, 끝애가 되었답니다. 제주 서쪽에 가면 애월읍이라고 있죠. 물가의 끝에 달이 걸려 있었나 봅니다.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애월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석양을 맞이한 우리 인생은 어느 때보다 빛나고 아름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글자입니다. 망. 망은 참 여러 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 눈을 멀게 하는 잔인한 도구였다고 합니다. 이게 눈목자 위에 붙으면 장님을 뜻하는 눈멀맹이 되죠. 사람이 눈이 멀어 이 안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데 이게 변해서 망할 망, 죽을 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 쓰이고 망자에 쓰입니다. 참고로 미망인에도 쓰고 있는데 남편은 죽고 홀로 남은 여인을 뜻하는 말이죠. 참 안 좋은 말이에요. 이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남편이 죽을 때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을 미망인이라고 하죠. 마치 과부는 낮춰 부르는 말 같아서 교양 있게 말하며 미망인이라고 하는데 속뜻을 알면 써서는 안 될 말입니다. 꼭 쓰겠다고 하면 남자, 여자 모두 동일하게 쓰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인생, 생애 주기에 따른 글자들을 알아봤습니다. 재미를 약간 더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죽을 사라는 글자도 있지만 왠지 그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는 지난번처럼 제목의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변형된 사람인으로 만들어진 글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미있을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